코스피 6,537, 7,000까지 단 63포인트. 차트 한 칸이면 다 흘거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또 하나의 사상 최고치가 찍혔습니다. 공매도 순보유 장호 20조 5,083억 원. 코스피가 지수를 갖기 시작한 뒤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사상 최고의 지수와 사상 최대의 하락 배팅이 같은 화면에 동시에 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누군가는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 누군가는 같은 시각에 20조 원어치에 이건 떨어진다에 잔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조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한국 1년 국방비의 3분의 1쯤 됩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 모두에게 2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 한 시장의 한 종류 포지션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왜 지금, 왜 사상 최고에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쌓여 있는가? 이 영상은 그 질문 하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한 가지만 미리 못 박아 두겠습니다. 이 답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들리시는 그 20조라는 숫자가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 떠올리신 그 역할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먼저 단어부터 풀고 갑시다. 공매도. 단어 그대로 풀면 없는 걸 판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공매도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비싸게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지면 사서 갚습니다. 친구한테 책을 빌려서 중고 서점에 1만 원에 팔아치우고 일주일 뒤에 같은 책을 5천 원에 사서 친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차액 5천 원이 내 몫. 빌린 자리에 똑같은 책을 갖다 놨으니 친구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에선 이게 합법이고 떨어질 거라고 자신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공매도 순보유 장호 20조라는 말은 지금 시장에 빌려서 팔아치운 뒤 아직 안 갚은 주식이 20조어치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결국 그걸 다시 사서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대칭이 끼어듭니다. 일반 매매로 주식을 사면 최악의 경우 주가는 0원이 됩니다. 손실의 바닥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다릅니다. 빌려서 판 주식의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갚을 때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그런데 주계는 천장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무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의 손실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사람 키만 한 손실이 아니라 천장 뚫고 위층까지 올라가는 손실입니다. 이 비대칭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뒤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매도라고 다 같은 공매도가 아닙니다.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주식 떨어진다에 진짜 베팅하는 방향성 공매도. 다른 하나는 이미 주식을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하락 위험을 줄이려고 같은 종목을 일부 빌려 파는 해지 공매도. 해지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차가 너무 비싸지면 자차 보험을 더 두껍게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짜 사고가 나면 차 값이 떨어진 만큼 보험금이 들어와 충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매도 장호 20조라도 그 안에 보험 성격이 얼마고 진짜 베팅이 얼마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비율이 사실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시장에선 아직 누구도 정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0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봅시다. 1위는 한미반도체로 1조 9,348억 원, 2위는 현대차 1조 8,863억 원, 3위는 HD현대중공업 1조 5,757억 원, 4위는 LG에너지솔루션 1조 3,903억 원, 시총 1,000조를 돌파한 SK하이닉스에도 6,821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올해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주인공들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서만 128% 올랐습니다. 연초 1억이 들어갔으면 지금 2억 2,800만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시총 1,000조를 넘겼습니다. 한미반도체, HD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다들 한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끌어올린 견인차들입니다. 이긴 종목들의 가장 많은 하락 베팅이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 진짜로 여기까지 너무 올랐다,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둘, 이 종목들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떨어질 때 큰일 나는 사람들이 보험을 두껍게 들어둔 거다. 해지 공매도. 만약 후자가 더 크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20조라는 숫자는 떨어진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험을 많이 든다는 건 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한 비율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코스피가 장중 1439포인트까지 폭락한 날입니다. 코로나가 시장을 찢어버린 그 바닥. 같은 날 한국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합니다. 빌려서 팔던 사람들 입장에선 청천벽력입니다. 더 빌릴 수도 없고 이미 빌려서 판 포지션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는 곧 강제 매수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8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1754까지 올라갑니다. 22% 상승, 단 8거래일입니다. 시장은 바닥을 잡았다고 환호했지만 그 환호의 한 축에는 공매도 세력의 강제 매수, 즉 숏커버가 있었습니다. 공포가 연료로 바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서 숏커버라는 단어를 풉시다. 빌려서 판 사람이 손실이 무한히 커지는 걸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같은 주식을 사서 갚는 행위입니다. 더 오를까봐 사기 싫어도 사야 하는 매수, 강제 매수입니다. 이 강제 매수가 들어오면 가격은 또 오르고 그러면 다른 공매도 세력도 손실을 못 견디고 사기 시작하고 그 매수가 다시 가격을 밀어 올려 또 다른 공매도가 청산되고 이게 연쇄 반응이 되면 우리는 이걸 숏스퀴즈라고 부릅니다. 도미노가 한 줄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쓰러지면 옆줄까지 같이 쓰러집니다. 극단적인 예를 봅시다. 2021년 1월 미국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하나에 공매도가 얼마나 몰렸냐? 발행 주식수의 140%였습니다. 이 숫자를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인데 빌려서 팔아치운 주식이 140주. 산수가 안 맞습니다. 주식 한 장을 빌려서 팔고 그 산 사람이 또 빌려주고를 반복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종목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달려들자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1700% 올랐습니다. 1억이 18억이 되는데 14일이 걸렸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빌린 주식을 갚으려면 시장에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야 했습니다. 살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사야 할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가격은 천장을 뚫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대칭, 천장 없는 손실. 게임스톱 공매도 세력이 정확히 그 천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옵시다. 코스피 공매도 장호 20조. 게임스톱처럼 발행 주식수의 140%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 시장은 그 정도 막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가와 사상 최대 장호가 동시에 찍힌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코스피가 7천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갱신하면 그 20조 중 방향성 베팅 부분은 손실 한도를 다시 넘어섭니다. 누군가는 갚아야 하고 갚으려면 사야 합니다. 떨어지라고 베팅한 돈이 올라가는 사다리의 다음 칸이 됩니다. 공포가 연료로 바뀌는 두 번째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골라야 합니다. 5월 4일 하루의 수급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약 3조 원 순매수, 기관 약 2조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 4조 7,936억 원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5조어치를 들고 가는 동안 개인이 5조어치를 내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의 상당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5월 4일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파셨습니까?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차익을 실현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7천을 뚫고 그 위에서 한 달을 더 머문다면 5월 4일에 판 5조 원 중 여러분의 몫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강제 매수에 끌려 들어온 공매도 세력. 그들이 돌려받게 되는 종목은 5월 4일에 개인이 판 종목들과 정확히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시나리오 B입니다. 시나리오 A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밤 미국 AMD 실적이 나옵니다. 만약 부진하면 AI 반도체 수요에 의문이 붙습니다.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에 걸린 장호는 그쪽으로 유리해집니다.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더해져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가면 인플레가 다시 머리를 들고 금리 인하는 미뤄지고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압박을 받습니다. 시장은 7천이 아니라 6,500쪽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20조는 베팅의 승리로 바뀝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답이 갈립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해트필드는 전쟁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에드워드 존스의 제임스 맥켄은 이번 분쟁은 외교적 해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2에서 3주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흘렸습니다. 두 명의 전문가가 정확히 반대를 보고 정치 변수는 그 위에 또 한 겹입니다. 시장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건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순간 반대쪽으로 폭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코스피 6,537, 7,000까지 63포인트, 그리고 공매도 장호 20조. 같은 화면에 떠 있는 두 개의 사상 최고치. 이 동시 발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한국 증시는 지금 단순한 주가 흐름이 아니라 구조 변화 한가운데 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주식으로 옮겨오기 시작했고,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주 가치가 처음으로 법안에 들어왔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실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까지 깔려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안 움직이던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사상 최고가 근처에 쌓인 20조는 머리로는 공포의 신호로 읽히지만 시장 구조로는 올라갈 때 강제로 매수해야 할 연료에 더 가깝습니다. 공포의 옷을 입은 연료. 영상 도입부에 던졌던 그 질문. 사상 최고와 사상 최대가 왜 같은 날 한 화면에 찍혔는가? 의 답은 이겁니다. 시장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무게를 옮기는 중이고 20조는 그 이동의 마찰음입니다. 물론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이길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 밤 AMD 실적, 호르무즈, 외국인 다음 주 수급, 이 세 변수가 답을 정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상 최고에서 사상 최대 공매도가 쌓였다는 건 시장이 평범한 국면에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평범한 국면이라면 이 두 숫자는 같은 날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한쪽 시나리오가 맞다고 미리 확신하고 한쪽에 다 걸어둔 자리입니다. 5월 4일에 5조를 판 개인이든 20조를 빌려서 판 누군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5월 4일 이후 수급의 다음 한 주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7,000이 뚫리는 순간 20조가 어느 종목에서 먼저 갚아지는지 종목 단위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켜두시면 그 순간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